부산의 한 거리. 번화가가 아니라서인지 늦은 시간이라서인지 지나다니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두컴컴한 밤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외국인으로 보이는 남성과 여성이었습니다. 저벅저벅 길을 걷던 중 남성이 화들짝 놀라버렸는데요. 이유는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한 여성 때문이었습니다. 남자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까지 놀라버린 것일까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멕시코에서 온 아드리아나 씨의 SNS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멕시코 사람입니다. 이름은 아드리아나라고 합니다. 워낙 일이 바빠서 이런 글을 쓰게 될 거라고는 생각 못했는데 한국에서 워낙 놀라운 일을 겪어서 경험담을 풀어보려고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일단 저는 멕시코에서 범죄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는 사람입니다. 멕시코는 한국 분들에게도 꽤 유명한 나라죠. 멕시코 하면 아마 치안부터 떠올리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멕시코는 치안이 좋지가 않습니다. 멕시코는 카르텔로도 유명하죠. 대외적으로 멕시코는 브라질, 남아공, 베네수엘라, 온두라스 등과 함께 치안 부재의 대명사인 나라 중 하나인데요. 멕시코가 열거된 나라들과 좀 다른 점이라면 나라 전체가 치안 부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북부 지역이 치안이 나쁘지 나라 전체가 북부 지역만큼 흉흉하지는 않습니다. 북부 지역이 치안이 나쁜 이유는 당연히 미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치안이 좋지 않은 것도 사실이죠.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심각한 실업과 빈부격차 생활고 등 때문에 일반인도 쉽게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고 일부 지역에서는 카르텔이 정부보다 더 큰 지지를 받기도 합니다. 이건 꼭 타개해야 하는 일이죠. 공공 집단 중에 가장 타락한 게 경찰이라 무슨 일을 당해도 경찰은 도움이 안 됩니다. 경찰이 관광객에게 금품을 뜯어내는 경우도 있으니 말 다 한 수준이죠. 경찰이 왜 부패하게 됐는지 거기까지 이야기하자면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 멕시코 상황은 여기까지 설명하겠습니다. 저 또한 멕시코에서 치안이 유난히 나쁜 북부 도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치와와라는 이름의 도시죠. 견종 치와와의 이름이 유래한 도시 맞습니다. 저는 공경에 처한 시민들을 위해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혼 같은 거는 일절 맞지 않고 강력 사건만 취급합니다. 그런 일이 워낙 빈번하게 발생하니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변호사지만 일을 하면 할수록 스스로가 탐정이나 형사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멕시코 경찰이 제대로 하지 않는 일들을 저를 비롯한 열혈 변호사들이 도맡아 하고 있었으니까요. 현장 조사를 굉장히 많이 나갔습니다. 위험한 일이 많았죠. 아무래도 저는 여성이니까요. 몇 번 큰일 날 뻔한 경험 후에는 보디가드를 고용해야만 했습니다. 일개 변호사에게 보디가드라니. 비용이 좀 드는 바람에 처음에는 월 수입이 뚝 떨어지는 시련을 맛봐야만 했죠. 하지만 보디가드 라스와 함께한 뒤부터 더 많은 곳을 더 심층적으로 답사할 수 있게 되면서 한층 더 강화된 전문성을 자랑하게 됐습니다. 커리어는 정점을 향해 갔지만 선임료를 높이지는 않았어요. 가진 자들에게는 높은 선임료를 제시했지만 형편이 어려운 이들에게는 늘 저렴한 가격으로 변호를 해주었죠. 저도 어렵게 지냈던 시절이 있는지라. 일에만 몰두해 사는 것 같아도 나름 가정에도 충실한 여자입니다. 저에게는 사랑하는 남편도 있고 자녀가 셋이나 있거든요. 남편과 결혼하기 전부터도 저는 변호사였기 때문에 남편보다 제가 일을 더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남편을 더 편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아이들에게 엄한 쪽은 남편이 아니라 저였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남편에게 뒤지지 않아요. 물론 남편도 정말 사랑하고요. 여러모로 화목한 가정이라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워낙 바쁘다 보니 가족여행다운 가족여행을 떠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둘째가 20살이 된 기념으로 해외로 가족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여행지 선정은 아이들에게 맡겼죠. 그랬더니 가겠다고 하는 나라가 다름 아닌 한국이었죠. 아이들의 입을 통해 그 이야기를 들은 저는 잠시 어리둥절했습니다. 하고 많은 나라 중에 그렇게 먼 나라를? 게다가 관광하기에는 뭐가 유명한지 전혀 모르겠더군요. 제가 한국에 대해 아는 바라고는 휴전 국가라는 것뿐이었습니다.
휴전 국가라니. 말 그대로 잠시 전쟁을 멈춘 나라라는 건데요. 그런 나라라면 치안이 멕시코보다 나빴으면 더 나빴지 좋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말을 들어보니 그게 아닌 것 같더군요. 일단 젊은 애들 사이에서 한국의 것들이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한류라는 이름으로요. 한국에서 만든 드라마, 영화, 가수, 음식 등 다채롭게도 유행해서 한국에 놀러 가는 게 요즘 애들의 바람이라고 하던데요. 애들이 그렇게 가고 싶어 하니 가긴 가지만 사전에 조사가 필요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요. 일본, 중국보다는 늦게 떠올랐지만 최근 몇 년 사이 막대해진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땅덩어리가 그렇게 작은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 경제 순위에서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었고 애들 말대로 미디어 산업이 고도로 발달한 것 같더라고요. 치안에 대해서 살펴봤더니 분명히 휴전 국가는 맞지만 말도 안 되게 안전한 나라라는 자료만 나왔습니다. 어떻게 휴전 국가가 그럴 수 있나 신기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는 소매치기 같은 건 있지도 않다고 합니다. 과거에나 좀 있었지 지금은 전멸한 수준이라고요. 하던 일이 바빠서 많이는 못 찾아봤지만 한국 치안에 대해 나쁘다고 설명한 글을 한 편도 보지 못해서 한국에 가도 괜찮겠다 싶었습니다. 각자 짐을 싸고 며칠 준비를 했죠. 여행 당일은 참 빨리도 찾아왔습니다. 여행 일정 때문에 일을 미리 해놓느라 며칠 제대로 못 쉬었더니 너무 피곤하더군요. 저는 거의 비행기가 뜨자마자 잠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중간에 잠깐 깨서 화장실에 갔다가 잠시 책이라도 보려고 펼쳤는데 또 잠들어 버렸더군요. 두 번째로 눈을 떴을 때는 한국에 도착한 뒤였습니다. 아이들이 되게 신나했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한국에 오길 잘했다 싶었어요. 직접 본 서울은 놀라웠습니다. 치안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 도시였거든요. 음험한 구석이 하나도 없이 활기차고 밝은 도시였어요. 휴전 국가라고는 믿을 수 없는 도시였습니다. 인프라도 뛰어났고 어느 것 하나 모자란 것이 없었죠. 흠이라면 사람이 너무 많다, 공기가 좋지 않다 정도가 되겠네요. 수도라 그렇겠거니 싶었습니다. 다른 도시는 서울만큼 좋을 리가 없다고 확신했죠. 아무래도 멕시코의 수도인 멕시코시티도 좋은 모습을 하고 있었으니까. 무슨 행사가 부산이라는 도시에서 열리기 때문에 거기에 꼭 가야겠다는 두 딸의 고집에 KTX를 타고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열차는 일본의 신칸센이라고 들었는데 그에 밀리지 않는 속도와 더불어 쾌적한 서비스를 자랑하더군요. 공항만큼 제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열차가 주는 설렘을 안고 도착한 부산에서 저희는 숙소에 짐을 푼 뒤 각자 찢어지기로 했습니다. 두 딸이 간다는 행사는 입장권이 필요했는데 딱 3장밖에 없다고 그랬거든요. 저희 가족은 5이라 모두가 갈 수 없었기에 두 딸과 남편이 그 공연을 보러 가기로 했고 저와 아들은 여유롭게 부산을 관광하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부산에서 볼만한 건 바다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음식도 물론 맛있긴 했어요. 서울과 비슷한 듯 사뭇 다른 느낌이 많이 났죠. 가장 큰 차이점은 바다 냄새였습니다. 서울에서는 맡아볼 수 없었던 자연의 향기. 아들과 저는 바닷가를 따라 걸었고 배가 고파지면 횟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었어요. 이런 시간을 가지면서 아들과의 사이가 더욱 돈독해진 기분에 행복했습니다. 저녁 8시가 되자 하늘이 깜깜해졌습니다. 시간이 너무 늦어서 위험하겠다 싶었죠. 아들에게 얼른 들어가자고 했습니다. 카페에서 차 한잔하다가 그렇게 됐었는데 약간 의아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늦었는데도 불구하고 카페 안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했다는 점이에요. 그건 밖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젊은이들이 늦은 시간까지 막 놀러 다니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그들의 안전 불감증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무슨 일이라도 당하면 어쩌려고 늦게까지 밤거리를 활보하고 돌아다닌단 말입니까? 번화가라서 괜찮았던 걸까요? 번화가에서 멀리 벗어나자 으슥한 골목이 나왔습니다. 그럼 그렇지 그 길은 지나다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굉장히 어둡고 위험한 분위기라서 얼른 가야겠더군요. 다 큰 아들과 동행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충격적인 장면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맞은편에서 여자가 혼자 걸어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자는 너무나 태연한 얼굴로 저희를 스쳐 지나갈 뿐이었어요. 방금 봤니? 응. 혼자서 잘 다니네. 혹시나라도 여자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봐 뒤를 돌아 확인까지 했는데 여자는 유유히 걸어 나갈 뿐이었습니다. 그녀가 번화한 거리까지 가는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한국 치안이 좋다고는 들었지만 설마 이 정도일 거라고는. 이제 얼른 들어가 봐야겠다며 걸음을 재촉했는데 맞은편에서 또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중학생이 안 되어 보이는 아이였어요. 혼자였습니다. 학원을 마친 길인지 가방을 메고 있더군요. 기절할 노릇이었습니다. 이렇게 으슥한 거리를 여자나 아이가 혼자서 막 지나다닌다니. 하지만 그들에게는 아무런 일도 생기지 않았죠. 아마 무사히 집까지 갔을 겁니다. 숙소로 돌아가서 이 이야기를 가족들에게 해주었더니 한국에 대해 잘 모르는 남편만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평소 한국을 좋아해서 한국에 대해 잘 아는 아이들은 한국이 원래 이런 나라라면서 우쭐해했죠. 뭘 본인들이 우쭐해하는지. 한국에 며칠 더 머무르면서 그런 한국의 분위기에 적응이 됐죠. 멕시코와는 달리 안전한 분위기가 부러웠습니다. 한국도 당연히 사람 사는 나라이다 보니 사건 사고가 많겠지만 멕시코보다는 훨씬 준수한 것 같아서 부러운 마음이 들더군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무척 좋았습니다. 다음에 또 올 수 있게 되면 좋겠네요. 다른 나라는 몰라도 한국만은 딸아이 혼자서 여행해도 괜찮을 만한 나라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아드리아나 씨가 보내주신 사연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클립뉴스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언제든 제보 바랍니다.